자, 그런가 하면 다음 주인공 이분의 목소리도 들으시면 정말 추억 돋으면서 어디론가 여행을 또 같이 떠나고 싶은 그런 목소리의 주인공일 거예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처럼 너는 표정 없이 바라보지만 이 거리를 난 떠나가리 내가 아닌 너를 위한 이별 여행을 언제까지 너에게 좋은 기억만을 남기고 싶어 이제는 모든 건 변명처럼 느끼겠지 다시 한번 너에게 얘기하고 싶던 그 말 사랑해 너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원했던 거야. 야, 지금 들어도 명곡인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진짜 운전하다가 가면서도 가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저 음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 그렇죠. 이별 여행은 엄청나게 유명한 네. 곡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었고 저 곡이 정말 36주 동안 가요계 차트에 계속 올라와 있었어요. 어머.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왜요? 1등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요? 당시에 같이 유명했던 곡들을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네. 자, 신승훈 씨의 미소 속에 비친 야, 그대. 쟁쟁하네요, 대박. 그다음 이상우 씨의 그녀를 만나기 어머. 100m 전. 그리고 심신 씨의 오직 하나뿐인 어머. 그대. 이 세 곡이 같은 시기에 인기를 누렸던 어머.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급에 있었지만 한 번도 1등을 못한 아쉬움이 있었고요. 네. 근데 이 서정적 가사와 슬픈 멜로디 때문에 사람들한테 큰 인기를 얻었고 특히 실용음악과 지망생들이요. 오디션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그래요? 이 이별 여행이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승훈 씨, 이상우 씨, 심신 씨가 그때 있었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 당시 1등은 원미연 씨인데 그래도 이 히트곡이 있다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좀 뭔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최정화 기자님 어떻습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원미연 씨가 이 이별 여행이라는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도록 마련을 해준, 자리를 잡게 해준 아주 고마운 곡이지만 반대로 나에게 좌절감을 안겨준 곡이기도 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신곡을 내도 이 이별 여행을 넘어야 하는데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 어머. 이 인기를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고요. 야. 신곡을 발표를 해도 이별 여행에 가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기자로서 약간 반성을 해보자면 네. 사실 제목을 뽑을 때 가장 쉽게 뽑을 수 있는 제목이 어떤 가수가 제목을 냈을 때 그 전에 아주 히트한 곡을 언급하면서 이별 여행 넘을 수 있을까? 이별 여행보다 더 히트할 수 있을까? 맞아요. 이런 뭐랄까 기대감과 비교하는 기사를 쓰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기사이기도 하거든요. 아하. 아마 이런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로 인해서 가수로서 이 슬럼프도 겪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활동이 뜸해질 무렵에 구세주처럼 나타난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바로 라디오 DJ 자리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야, 제 가수분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이별 여행이 너무 히트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별 여행을 넘어야 된다는 강박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원미연 씨 지금도 현역 가수로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고 여전히 매력 넘치는 발라드 가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내 가슴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올래 떠나자 라라라라라 떠나자 라라라라라 거울 속에 비친 나의 일상들의 찌든 모습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데 왜 눈을 뗄 수 없어 바라
원미연 씨 무엇보다 놀라운 지금 목소리가 예전에 이별 여행 불렀을 때 목소리가 거의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때랑 거의 목소리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원미연 씨가 지금 58인데 어머.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월이 고음을 뺏어가거든요. 그 대신에 약간의 걸걸함을 안겨주거든요. 별로 원치 않는데. 네. 그래서 이 조용필 씨도 고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연습한다고 했었는데 그래요? 원미연 씨 같은 경우에는 95년부터 2009년까지 14년 동안의 공백기가 있었거든요. 어머.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지킨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최근까지 올해도 신곡을 냈고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그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해서 90년대 노래들을 본인이 직접 부르는 거예요. 아. 근데 과거의 음색이 그대로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네티즌들이 탑골 아이유다 그런 별명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와, 원미연 씨가 공백기가 있다 보니까 원미연 씨의 노래는 정말 지금도 생각나고 추억이 돋는데 그동안 원미연 씨는 어떤 생활을 했을까, 어떻게 지내왔을까, 결혼을 했을까 막 궁금한 게 많잖아요.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J를 들어가게 돼요. 그때 당시엔 엔지니어를 하고 있었어요. 얼굴을 이렇게 스튜디오 밖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묵뚝뚝한데 내가 그래도 뭘 부탁하면 말없이 다 들어주고, 예. 뭐 잘 챙겨주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갓 사회에 나와가지고 첫 입사해서 첫 연예인을 봤는데 제 와이프를 그때 처음 봤었거든요. 그렇죠. 예. 사람은 좋은데 약간 실속이 없는 스타일이에요. 왜요? 사기 같은 것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을 내가 좀 케어를 좀 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고기는 있잖아 기름기 싹 빼줘야 돼 나는. 잘 익었나 잘라가지고 한번 먹어봤으면 딱 좋겠구만. 여보 그 저 오돌뼈 알지? 먼저 제거해야 되는 거. 참 말 많네 진짜. 기다려봐. 아이. 내 말 많은 거 이제 처음 알았나. 저분이 남편분이군요. 근데 딱 봐도 남편분과 거의 친구처럼 동갑내기 친구처럼 막 지내는 것 같은데 실제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연상 연하 커플인데 원미연 씨가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남편이 뭐 6살 연하라고 하는데 그래요? 그 원미연 씨가 과거에 DJ를 할 때 네. 남편이 엔지니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97년에 부산 교통방송에서 DJ를 할 당시에 네. 원미연 씨가 카페를 운영했었는데 확장하기 위해서 공사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계약금을 줬는데 대출까지 받아서 네. 줬는데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한 거군요. 네, 그 모습을 보고 원미연 씨 남편이 당시 엔지니어였었는데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그 공사 잘 마무리하고 나중에 벌어서 갚아라 이랬다는 거예요. 와. 엔지니어가 연예인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네. 저 남편 생각에 이 원미연 씨가 사람은 좋은데 약간 실속이 없다. 그래서 또 이렇게 당할 수가 있으니까 사기도 당하고 그러니까 내가 챙겨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사귀게 됐다고 합니다. 진짜 남편과 어떻게 보면 운명처럼 만났고 동지적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보통 시월드 부담스럽잖아요. 그중에서도 남편의 누나 시누이와의 관계는 어떨 껄끄러울까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라이브하우스를 부산에서 했을 때 유빈이 났을 때 제가 밤에는 나가서 노래를 하니까 그 고모님이 우리 아이를 데려가서 하루 종일 봐주시고 봐주셨어요? 네, 밤에 이 아이를 다 씻겨갖고 딱 재워가지고 그 서방님이 아이를 하루 종일 데리고 놀다가 밤에 저한테 데리고 오셨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시어머님 역할을 대신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나는 이제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얘기를 하면 어머 어쩌면 좋노. 안 그랬는데 많이 속상하겠네. 아유 어때요 이렇게. 그 내 마음을 막 다독거려 주세요. 예, 좋은데요? 야, 세상에 이런 신우이는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그래갖고 계속 욕을 했죠. 옳게 그 연하랑 산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정말 조근조근 예쁘게. 사실은 시누이가 잘 대해주니까 여기에 막 선을 넘다 보니까 남편 흉을 보는 거잖아. 근데 아차 싶을 텐데 최정화 기자님 오히려 다독거려서 연하랑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편이 되었어 진짜. 네, 신우이 분이 정말 이 뭐랄까 시부모님의 마음으로 원미연 씨에게 조언을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굉장히 응원의 말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원미연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부모님이 안 계시대요. 그래서 결혼할 때부터 이 신우이가 시어머니 같은 분이었다라고 세상에,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자신이 아이를 낳은 뒤에도 꾸준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앨범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네. 바로 신우이 덕분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아하. 이 어느 정도였냐면 네. 이 신우이 분이 그 원미연 씨가 라이브 카페에 노래를 하루 밤에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를 다 시키고 세상에. 하루 종일 애를 데리고 놀다가 밤 늦게 이제 원미연 씨가 퇴근했을 쯤에 집에 데려다 주고는 하셨대요. 제가 제 친구 애기도 2시간 보니까 제가 골병이 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는데 아이고, 이걸 진짜 하루 힘들어요. 육아 진짜 힘듭니다. 육아가 진짜. 이렇게 힘든데 하루 종일 아기를 대신 봐준다라는 거 정말 시부모님 같은 마음이 아니면 힘들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말씀처럼 이 신우이에게 남편의 흉을 좀 쉽게 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신우이가 이렇게 연하랑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라면서 조근조근하게 말을 해주니까 오히려 마음이 풀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원미연 씨가 현역 가수 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바탕에는 역시 가족 사랑이 든든하게 뒷받침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